안녕하십니까. 데브기어의 문효섭입니다. 먼저 저희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점심시간이 지난지 얼마 안 돼가지고 혹시 기다리시다가 졸리실까봐 경쾌한 음악을 좀 깔아드리고 있었습니다. 좀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데브기어에서 기술 부문을 담당하고 있고요. 문효섭 이사라고 합니다. 오늘 세미나는 스마트한 DBMS 관리에 대한 주제로 엠바카드로가 여러분들께 어떠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어떠한 비전을 제시하는지에 대해서 1시간가량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세미나가 진행되는 동안에 질문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옆에 채팅창이 있습니다. 채팅창을 이용해서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나 엔지니어께서 바로바로 답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미처 답변을 드리지 못했을 경우에는 취합해서 추후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는 시연 위주로 진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루하거나 그렇진 않고요. 굉장히 좀 흥미롭게 세미나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 현 시대의 IT 환경, IT에 대한 도전, 데이터에 대한 도전을 먼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요. 이러한 상황을 몸소 겪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IT의 환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 누가 뭐라 할 거 없죠.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기업에 있어서 경쟁력의 핵심은 양질의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해서 얼마나 좋은 가치를 끌어내서 의사결정에 활용하는가, 이게 굉장히 기업 생존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다양한 DBMS 기술이 나타나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또한 과거의 정형 데이터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데이터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모으고 있고, 여기서부터 가치 있는 데이터를 뽑아내고 있죠. 네, 이렇게 굉장히 좋아졌어요. 뭐 많은 기술이 생겨났고요. DBA가 뭐 이러한 일의 핵심 역할을 지금 이러한 환경의 중심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다양한 데이터를 관리해야 되죠. 다양한 DBMS 시스템 기술의 중심에 있습니다. 뭐 요구사항은 뭐 굉장히 빈번하게 바뀌겠죠. 네, 굉장히 이렇게 좋아졌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일하는 환경이 과연 뭐 좋아졌을까? 네,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뭐 일에 파묻혀 살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일은 더 많아지고 기술 어려워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은 늘지 않고 시간도 많이 주질 않습니다. 한마디로 몸으로 때우든가 날밤 새서 일을 해도 부족해지는 거죠. 요즘은 IT에 대해서 기피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은 스마트한 DBMS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일을 스마트하게 한다는 거는 굉장히 일을 슬림하고 현명하고 좀 빠르게, 네, 효율적으로 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네, 이런 스마트한 DBMS 관리를 위해서 엠바카데로가 제공하는 툴을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엠바카데로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갖고 있고 세계 각국의 연구소와 지사를 갖추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DB툴 전문 회사이고요. DB툴 솔루션 전문 회사로서는 세계 탑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엠바카데로를 잘 아시는 분도 계시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 세미나 참석자들 중에 한 반 정도는 아시고 반 정도는 모르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리 취급하는 제품들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오렌지색 부분은 데이터 모델링 도구예요. ER 스튜디오고요. 그 다음에 붉은색 부분은 개발 툴입니다. 델파이나 C++ 빌더. 과거에 윈도우용 CS 개발 툴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었죠. 네, 현재는 개발 툴 이 델파이나 C++ 빌더로 모바일이나 안드로이드나 아이폰용 네이티브 앱까지 개발을 해줍니다. 그리고 오른쪽 부분이 DB 파워 스튜디오나 이런 DB 관리 툴이에요.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이 오른쪽 DB 파워 스튜디오 관련된 툴입니다. 엠바카데로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특징은 그 설계부터 개발 그리고 DB 관리의 모든 부분을 커버한다는 거죠. 단일 기업에서 이렇게 굉장히 넓은 커버리지를 제공하는 기업은 거의 없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모든 제품들이 그 크로스 플랫폼, 이기종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개발 툴은 동일한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을 하면은 윈도우용, 맥용, 뭐 iOS용, 안드로이드용 여러 가지 디바이스에 맞게 그 응용 프로그램을 생성해 줍니다. 여기 있는 DB 툴도 마찬가지예요. DB 툴도 오라클, 뭐 SQL 서버, IBM DB2, 사이베이스 이런 여러 가지 DB를 하나의 툴에서 다 그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라클 전용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개발 생산성을 굉장히 높여줄 수가 있는 툴입니다. DB 파워 스튜디오는 엠바카데로의 DB 지원 툴 중에 최상위 에디션입니다. DB 파워 스튜디오에는 DBA 도구인 DB 아티잔, SQL 개발 툴인 래피드 SQL, DB 튜닝 툴인 DB 옵티마이저와 DBMS 변경을 관리해주는 DB 체인지 매니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DB 파워 스튜디오의 그 가장 큰 특징은 이기종 DBMS 관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DB 파워 스튜디오뿐만 아니라 엠바카데로의 모든 DBMS 툴들은 이기종 DBMS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의 툴에서 동일한 화면에서 오라클, SQL 서버, IBM DB2 뭐 여러 가지 DBMS를 동시에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 국내, 국외 굉장히 유명한 툴들이 많이 있죠. 굉장히 성능이 좋습니다. 이러한 툴들은 한 가지 DBMS만을 관리합니다. 여러 가지 DBMS를 관리하더라도 개별적인 툴을 개별적으로 띄워야 되죠. 근데 그런 반면에 저희 엠바카데로의 툴들은 하나의 하나의 툴에서 여러 가지를 다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DBA나 개발자의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DB 파워 스튜디오는 현재 그 빅데이터 지원 쪽에 굉장히 그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64비트 지원이라든지 제품 간의 통합, API 이런 부분에 굉장히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여기서는 오늘은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이 개발 툴과 DB 설계 툴, DBMS 관리 툴들 사이에 유기적인 연동으로 데이터 교환이나 정보 API를 이용한 정보 연동이 가능하게 됐다는 거죠.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게 팀서버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지난주에 XE6 신버전이 릴리즈가 됐습니다. 가장 큰 변화사항으로는 이제 뭐 방금 말씀드린 팀 서버들, 그리고 새로운 DB 지원. 저희 엠바카데로 툴들은 매년 최소 한 번의 메이저 업데이트가 일어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업데이트가 자주 되냐면은 여러 가지 DBMS를 관리하는 툴이기 때문에 DBMS의 환경 변화에 굉장히 빨리 적응을 해야 된다고 본사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새로운 DBMS 버전이 나왔다든지 새로운 DB 기술이 나왔을 때 이런 부분을 최대한 빨리 지원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잦은 업데이트를 지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각 서브 제품군별로 간략하게 어떤 제품이라는 것만 한 번씩 소개를 시켜드리고 바로 시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DB 아티잔은 DBA 도구입니다. DBA 도구이기 때문에 DBA가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일들을 툴에서 마우스 클릭만으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 강력한 분석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장 공간을 관리한다든지 데이터를 관리한다든지 성능에 이슈가 있는지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뭐 사용자를 생성하거나 권한을 주거나 이런 부분 보안관리, 기본적인 게 DB의 스키마를 생성하든지 변경하는 뭐 이런 기능들을 굉장히 폭넓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기능은 다양한 이기종 DBMS를 넘나들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랩스 SQL인데 이 부분은 아마 개발자들이 굉장히 많이 쓰실 툴이에요. 쿼리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SQL 코드를 개발하기 위해서 뭐 문법 체크 기능이라든지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주얼하게 쿼리를 만든다든지 스토어드 프로시저나 함수를 디버깅을 하고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상용 버전 컨트롤과 접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개발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부분 또한 여러가지 DBMS를 다 지원하겠죠. 네. DB 옵티마이저입니다. DB 옵티마이저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툴인데 DB IT 감사하는 이 감리 업체에서도 쓰는 경우도 있고요. DB를 운영하는 업체에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DBMS를 프로파일링을 할 수가 있어요. DBMS의 병목사항을 모니터링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해당 특정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부분에 어떤 SQL이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바로바로 찾아낼 수가 있고요. SQL 튜닝으로 들어가면은 비주얼하게 SQL을 또 튜닝해줘서 개선된 쿼리를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이제 또 그 특정 SQL에 대해서 부하를 걸어서 이 부분이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볼 수가 있고요. DB 체인지 매니저는 DBMS의 변경 사항을 관리하는 툴입니다. 요즘 DBMS가 굉장히 방대해졌잖아요. 테이블 수도 많고 컬럼도 많습니다. 그리고 DB를 관리하는 DB를 사용하는 개발자들 수도 굉장히 늘어났어요. 이렇기 때문에 DBA의 승인 없이 누군가가 테이블을 수정한다든지 컬럼 길이를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미처 관리를 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응용 시스템이 오류가 생기겠죠. 이런 부분을 자동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 툴이고요. 여러가지 분산된 DBMS를 비교하고 동기화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연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연은 저희 데브기어에서 DB2를 담당하고 있는 손보라 주임께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를 받은 데브기어의 손보라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DB 파워 스튜디오의 제품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보실 것은 DB 아티전입니다. DB 아티전은 DBMS 관리 툴입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유저, 테이블 생성, 데이터 에디트, ISQL, 쿼리 빌더, 유틸리티, 분석 기능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습을 통해 DB 아티전의 주요 기능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DB 아티전의 첫 화면입니다. 왼쪽을 보시면 등록되어 있는 데이터 소스 리스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SQL 서버, MySQL, 오라클, 그리고 ODBC 드라이버를 이용을 해서 등록한 포스트그레 SQL과 티베로가 데이터 소스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이기종 DBMS들을 한 툴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데이터 소스를 등록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키를 이용을 해서 레지스터를 해주시던지 또는 레지스터 버튼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데이터 소스 등록 창이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서 DB 아티전에서 지원하는 DBMS 유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DB2, SQL 서버, MySQL, 오라클, 사이베이스, 포스트그레 SQL 등 주요 DBMS들은 다이렉트로 등록이 가능하고요. 그 외의 DBMS들은 ODBC나 또는 JDBC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손쉽게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등록된 DBMS 데이터 소스에 한번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속을 원하는 데이터 소스를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키로 커넥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등록이 되시고요. 상단에 보시면 어느 데이터 소스에 그리고 어느 DB에 지금 접속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SQL 서버를 통해서 한번 유저와 테이블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저 생성에 있어서는 유저를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키, 그 다음 크리에이트 버튼을 이용을 하여 유저 생성 창이 나타나게 되면 그에 알맞는 속성이라든지 아니면 롤, 퍼미션을 적절하게 등록해 주셔서 손쉽게 유저를 생성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테이블을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테이블은
마우스 오른쪽 키로 크리에이트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그럼 테이블 생성창이 나타나면서 알맞은 스키마, 그리고 적절한 테이블명, 그 이후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컬럼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컬럼에 적절한 컬럼명을 넣어 주시고 적절한 데이터 타입을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컬럼을 추가하실 때는 Add 컬럼 버튼을 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맞은 데이터 타입을 선택하시고 크기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계에선 인덱스를 생성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constraint를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퍼미션을 설정해 주실 수가 있고 마지막 단계에서 테이블을 생성하는 DDL문을 미리 볼 수가 있습니다. DDL문을 확인하시고 Execute 버튼을 이용을 해서 테이블을 생성하시면 됩니다. 테이블이 생성되고 나면 이렇게 테이블 에디터 창이 뜹니다. 이 테이블 에디터 창을 이용을 해서 컬럼, 속성, 인덱스 등 테이블에 대한 추가적인 기능을 추가, 수정, 삭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컬럼을 하나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dd 컬럼 버튼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컬럼을 추가하고 알맞게 컬럼 타입과 크기를 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성한 컬럼을 순서를 바꾸실 때는 요 상단에 있는 화살표 버튼을 이용을 해서 손쉽게 컬럼의 순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에디터를 통해서 데이터 수정이 끝나셨을 때는 Alt 버튼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Alt문을 미리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Execute 버튼을 이용을 해서 테이블의 수정사항을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SQL 서버를 이용을 해서 테이블을 생성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SQL 서버가 아닌 다른 DBMS 종류로 접속을 해서 테이블 에디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라클에 접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클을 지금 접속을 해서 테이블 목록을 보고 있는데요. 테이블 목록이 지금 SQL 서버보다 현저하게 많은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필터 기능을 이용을 해서 찾고 싶은 내용을 이렇게 타이핑만으로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영화라는 테이블의 에디터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으로 테이블 에디터 창을 열면 이렇게 아까 SQL 서버로 진행했던 것과 같이 동일한 UI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DB 아티전에서는 여러 가지 이기종 DBMS를 관리할 수 있는데 비슷한 동일한 UI의 컨셉을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어떤 DBMS에 접속을 해서 작업을 하든지 간에 거부감 없이 손쉽게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데이터를 한번 에디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SQL 서버에서 생성한 테이블을 통해서 생성한 테이블에 데이터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MP라는 테이블을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눌러 에디트 데이터. 그럼 데이터를 조회할 필터 창이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서 필요에 따라 웨어절도 입력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해당하는 EMP 테이블에 존재하고 있는 데이터가 조회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무런 데이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한번 데이터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기능이 있습니다. DB 아티전에서는 데이터를 추가, 수정, 삭제하실 경우에 라이브 모드와 배치 모드를 제공합니다. 라이브 모드는 데이터의 수정이나 추가, 삭제가 일어날 경우에 실시간으로 DB에 바로 반영이 되는 그런 모드이고요. 배치 모드는 모아뒀다가 한 번에 반영이 되는 그런 모드입니다. 그럼 라이브 모드로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모드를 선택을 해주시고 적절한 데이터 값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한 후에 빈칸을 클릭해 주시면 아래 SQL 창에 인서트 문이 생성되게 되면서
지금 테이블에 실시간으로 반영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배치 모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치 모드를 선택을 해주시고 다른 데이터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이터를 하나 더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래의 창에서 begin 트렌으로 하여 인설트 문이 실시간 반영되지 않고 모아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배치 모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상단에 있는 execute 버튼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배치 모드로 대기되어 있던 작업이 한 번에 반영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DB 아티전에서는 라이브 모드와 배치 모드를 이용을 하여 데이터를 추가, 수정, 삭제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DB 아티전을 통해 테이블을 생성하고 생성한 테이블에 데이터를 추가해 보았습니다. 이런 기능 외에도 ISQL 창을 통해서 직접 SQL문을 작성하고 실행하는 기능과 시각적으로 쿼리를 만드는 쿼리 빌더 기능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다음에 둘러볼 Rapid SQL에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DB 아티전의 유틸리티 기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틸리티 기능은 메뉴에 유틸리티스를 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실습에서는 스키마에 관련된 세 가지 유틸리티 기능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스키마 익스트랙션입니다. 스키마 익스트랙션은 원하는 스키마의 정보를 SQL 문장으로 추출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럼 한번 실습을 통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출을 원하는 스키마가 들어있는 데이터 소스,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 주시고 추출을 원하는 스키마를 선택합니다. 추출을 원하는 오브젝트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럼 해당하는 디렉토리에 SQL 문이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선택 몇 번만으로 손쉽게 스키마의 정보를 SQL 문장으로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스키마 마이그레이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키마 마이그레이션의 기준이 될 데이터 소스와 타겟이 될 데이터 소스를 선택을 해주시고 DB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동일하게 스키마를 선택해 주시고 오브젝트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마이그레이션 작업도 아까 스키마 익스트랙션과 같이 몇 번의 클릭만으로 진행이 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스키마 퍼블리케이션 기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키마 퍼블리케이션 기능은 스키마의 정보를 리포트로 생성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똑같이 DB를 선택을 해주시고 스키마를 선택을 해주시고 레포트로 생성하고 싶은 정보를 오브젝트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해당하는 디렉토리에 HTML 파일로 포맷으로 리포트가 생성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마침 버튼을 이용을 해주시면 레포트 생성이 진행됩니다. 다 끝나고 난 후 Continue 버튼을 이용을 해주시면 이렇게 레포트에 대한 정보를 죄송합니다. 이렇게 선택한 스키마에 대한 정보를 레포트로 손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DB 아티전의 유틸리티스 기능을 보았습니다. 이런 기능 외에도 아날리시스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성능 분석을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DB 아티전의 주요 기능들을 둘러보았는데요. DB 아티전을 이용을 하시면 여러 이기종 DBMS를 하나의 툴에서 등록하시고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DBMS 관리 도구인 DB 아티전을 보았고 이제는 SQL 개발 도구인 Rapid SQL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Rapid SQL은 SQL 개발 도구입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코드 워크벤치, 코드 어시스트, 패스트 SQL 신텍스, 패스트 SQL 스테이트먼트, 쿼리 빌더, 디버깅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손쉽게 SQL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습을 통해 이러한 기능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apid SQL의 첫 화면입니다. 왼쪽을 보시면 등록되어 있는 데이터 소스 리스트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리스트들을 보시면 이전에 진행했던 DB 아티전과 동일한 리스트를 갖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엠바카데로의 DB 파워 스튜디오 제품들은 데이터 소스의 정보를 공유합니다. 그러므로 Rapid SQL도 DB 아티전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기종 DBMS에 대한 SQL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럼 처음으로 Rapid SQL의 SQL 작성 기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QL 작성을 원하는 데이터 소스에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DB 아티전에서 진행했던 방법과 똑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상단에서 SQL 작성을 할 DB를, 알맞은 DB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SQL 창을 생성하실 때는 New 버튼을 이용하시던지 또는 File, New SQL 버튼을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SQL 창을 통해서 SQL문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서 SQL 개발을 도와주는 한 가지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워크벤치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코드 워크벤치를 둘러보기 전에 이 기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툴스 메뉴에서 코드 워크벤치로 가주셔서 오토 리플레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익스프레션이 저장이 되어 있고 그에 해당하는 대체 문장들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 워크벤치 기능을 이용을 하면 예를 들어 저장된 익스프레션을 타이핑을 해주시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시면 대체된 저장되어 있는 대체 문장으로 자동 변환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한번 SQL 창에 직접 실습을 통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봤던 것과 같이 SEL 이라고 타이핑을 하신 후에 스페이스바를 눌러주면 이렇게 저장되어 있던 대체 문장으로 바뀌는 그런 기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드 워크벤치 기능을 이용을 해서 자주 사용하는 문장이 있다면 간단한 익스프레션으로 저장을 해 놓으시면 쉽게 스페이스바를 이용을 해서 바로 대체 문장으로 변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능 말고도 코드 어시스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코드 어시스트는 지금 select asterisk from 절까지 지금 만들어 놓았는데요. 이 from 절 이후에 나와야 되는 오브젝트 리스트가 필요합니다. 그 오브젝트 리스트를 알아서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이용을 하실 때는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입력을 해주시면 이 문장에 알맞게 적절히 들어올 수 있는 오브젝트 리스트를 코드 어시스트를 통해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적절한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 나올 오브젝트 리스트를 위해 페리오드, 마침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또 그에 해당하는 적절한 오브젝트 리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코드 워크벤치와 코드 어시스트 기능을 이용을 해서 손쉽게 SQL 문장을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성을 한 SQL 문장을 한번 실행을 통해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행을 하실 때는 이 execute 버튼을 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해당하는 문장이 에러 없이 지금 실행된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드 워크벤치와 코드 어시스트 기능을 보았는데요. 이번에는 패스트 SQL 신텍스와 패스트 SQL 스테이트먼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능들은 에디트 메뉴에 있습니다. 에디트 메뉴에 패스트 SQL 신텍스와 패스트 SQL 스테이트먼트가 있습니다. 이 기능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보실 것은 패스트 SQL 신텍스입니다. 패스트 SQL 신텍스를 보시면 이렇게 SQL 커맨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펑션까지 저장이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패스트 SQL 신텍스를 이용을 해서 SQL에 필요한 문법을 외우지 않고 알맞게 선택을 해서 바로 SQL 문장에 복사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여기서는 펑션 중에 카운트 문법을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해주시고 패스트 버튼을 입력을 해주시면 이렇게 SQL 창에 바로 복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문법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패스트 SQL 신텍스를 이용을 해서 알맞은 문법을 선택해 주셔서 SQL 문장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패스트 SQL 스테이트먼트 기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능은 조금 더 고급화된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우선 SQL 문장을 만들고 싶을 때 필요한 데이터 소스, 데이터베이스, 오너, 오브젝트를 선택해 줍니다. 그 이후에 테이블을 선택해 주시고 컬럼을 선택해 주시면 오른쪽 창에 보시면 자동적으로 스테이트먼트가 생성이 된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셀렉트 문을 만들지, 업데이트 문을 만들지, 인설트 문장을 만들지, 딜리트 문을 만들지는 적절하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패스트 스테이트먼트 버튼을 이용을 하면 바로 손쉽게 직접 수동적으로 타이핑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패스트 SQL 스테이트먼트 기능을 이용을 해서 SQL 문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서 이제 SQL 창을 통해 SQL 문에 있는 이제 개발에 강력한 도움을 주는 코드 워크벤치부터 패스트 SQL 스테이트먼트까지 보았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시각적으로 SQL 문장을 완성시켜주는 쿼리 빌더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SQL 문장을 생성할 적절한 테이블을 하나 선택해 주시고요. 다음 마우스 오른쪽 키를 이용을 해서 빌드 쿼리 기능을 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쿼리 빌더 창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선택을 한 테이블이 하나 지금 쿼리 빌더 창에 나타나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SQL 문장을 만들 때 필요한 또 다른 테이블을 하나 선택을 해주셔서 드래그를 통해 쿼리 빌더 창에 놓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선 하나가 나타나 있는데요. 이거는 테이블 간의 연관관계가 있는, 관계가 있는 조인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테이블을 하나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오더 디테일스와 프로덕트라는 테이블에 관계선이 두 개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만들고 싶은 SQL문에 필요 없는 조인선은 선택해 주셔서 마우스 오른쪽 키, 그 다음 딜리트를 통해 지워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는 한번 쿼리 빌더를 이용을 해서 SQL문이 어떻게 자동적으로 생성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SQL 문장에 필요한 컬럼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SQL 문장에 필요한 컬럼을 선택을 해주시면 하단에 SQL 창에 저절로 SQL 문이 생성된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지금 남겨져 있는 조인선을 이용을 해서 웨어절이 알맞게 생성된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다른 웨어절을 추가하고 싶으실 때는 이쪽에서 웨어절의 마우스 오른쪽 키로 뉴 버튼을 이용을 해서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웨어절 이외에도 오더 바이라든지 아니면 그룹 바이, 해빙을 따로 또 추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쿼리 빌더 기능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쿼리 빌더 기능을 이용을 해서 복잡한 관계에 있는 여러 테이블들에 대한 SQL 문장을 손쉽게 시각적으로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 외에도 디버깅 기능이 있습니다. 디버깅 기능은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디버깅을 원하는 프로시저를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눌러서 디버그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래피드 SQL의 주요 기능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Rapid SQL 같은 경우는 SQL 개발에 있어 강력한 도구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이기종 DBMS를 하나의 도구에서 동일한 UI를 통해 접속을 가능하면서 SQL 문장을 작성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SQL 튜닝 도구인 DB 옵티마이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DB 옵티마이저의 주요 기능으로는 DB 프로파일링, SQL 튜닝, 부하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실습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DB 옵티마이저의 첫 화면입니다. 그럼 데이터 소스에 접속을 해서 한번 프로파일링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파일링을 원하는 데이터 소스를 선택해 주시고 상단에 New Profiling Session 버튼을 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프로파일링이라든지 아니면 DB 옵티마이저를 통해서 진행되는 진행사항은 이 프로그레스 바를 탭을 통해서 한눈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프로파일링 창입니다. 상단에는 그래프가 나타나 있게 되고요. 하단에는 그 그래프 내용에 대한 상세 정보로 SQL 스테이트먼트와 이벤트, 세션이 나타나 있게 됩니다. 지금은 이 데이터 소스에 아무런 작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프에 아무런 작업이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튜닝 작업을 하고 나서 한번 다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튜닝 작업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튜닝 작업은 위에 New Tuning Job이라는 버튼을 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튜닝을 원하는 SQL 문장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튜닝을 원하는 SQL 문장을 집어넣어 놓고 OK 버튼을 이용을 하신 후에 Run Job 버튼을 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튜닝을 원하는 SQL 문장에 대한 튜닝이 진행이 되면서요. 튜닝된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튜닝된 케이스들을 모두 다 선택을 하신 후에 마우스 오른쪽 키 눌러서 Execute를 눌러주시면 지금은 예상 비용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실시간으로 지금 실행을 해보면서 예상 비용은 얼마나 들고 예상 시간은 얼마나 드는지 지금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래 SQL과 튜닝된 SQL을 비교를 할 수가 있고요. 적절한 효율성 있는 SQL 문장을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지금 첫 번째로 보이는 SQL 문장을 한번 튜닝된 SQL 문장을 더블 클릭으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건 튜닝된 SQL 문장이고요. 혹시나 만약 원래의 SQL 문장과 튜닝된 SQL 문장의 내용을 비교해 보고 싶으실 때는 튜닝된 SQL 문장을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눌러서 Compare to Parent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비교창을 통해서 손쉽게 SQL 문장 중 어느 문장이 변형이 되었는지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손쉽게 버튼만으로 튜닝 작업이 진행이 되고요. 이번에는 어널리시스 탭으로 한번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널리시스 탭에서는 입력했던 SQL 문장에 대한 분석 창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왼쪽에는 SQL 문장이 나타나 있게 되고요. 오른쪽에는 시각적으로 테이블들의 관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해당하는 테이블이 다른 테이블들과 다른 어떤 테이블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해당하는 요 숫자가 이제 테이블 간에 조인되어 있는 로우수, 그리고 요 초록색 글자는 이 테이블 안에 있는 로우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시각적으로 테이블들 간의 관계를 표현을 해주면서 한눈에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인덱스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들의 리스트들이 나오면서 사용이 된 인덱스, 그리고 사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인덱스, 그리고 존재는 하지만 사용이 되지 않는 인덱스,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통해서 인덱스 리스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SQL 튜닝 작업까지 보았고요. 이번에는 다시 돌아가서 프로파일링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면 지금 보시면 그래프에 나타난 것처럼 데이터 소스에 지금 작업이 일어난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고 싶은 구간을 드래그를 통해서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그럼 그 선택된 구간에 대한 상세 정보가 아래창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택된 구간에서 실행이 된 SQL 문장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DDL문이라든지 아니면 SQL 상세, 이벤트 등등을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구간에 SQL 문장을 튜닝을 하고 싶으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구간에서 부하가 일어날 경우 그 부하를 일으키는 SQL 문장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 SQL 문장을 튜닝하고 싶으실 때 원하는 SQL 문을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눌러서 튠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아까 진행했던 튜닝 작업과 똑같은 지금 작업창이 하나가 생성이 되어 있고요. 근데 차이점은 처음에 진행을 했던 튜닝 작업은 제가 이 SQL 문장을 직접 넣어서 튜닝 작업을 한 거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튜닝 작업은 이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튜닝을 원하는 SQL 문장을 뽑아서 자동적으로 튜닝하는 작업으로 넘어온 겁니다. 이렇게 손쉽게 DB 프로파일링부터 원하는 구간을 선택을 해서 원하는 구간에 대한 SQL 튜닝까지 작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로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해당하는 SQL 문장을 돌렸을 경우에 데이터베이스에 얼마나 많은 부하를 주는지를 테스트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 로드 테스트 같은 경우는 상단에 New SQL Load 버튼을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을 해서 이 Adhoc SQL 창에 부하 테스트를 원하는 SQL 문장을 넣어주시고 오른쪽에 이 테스트에 필요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는 이 SQL 문장을 한 번 실행을 해서 부하 테스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맞게 설정을 해주시고 Execute 버튼을 이용을 해주시면 이렇게 부하 테스트가 진행이 됩니다. 이 부하 테스트에 대한 것은 아까 진행을 했던 이 프로파일링 부분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진한 그래프 말고 지금은 살짝 반투명한 그래프가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로드 테스트, 부하 테스트에 대한 결과는 프로파일링 그래프에 반투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하 테스트를 하신 후에 이 SQL 문장이, 이 작업이 DB에 얼마나 많은 부하를 주는지는 부하 테스트 이 프로파일링 부분에서 그래프를 통해 한눈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DB 옵티마이저의 DB 프로파일링, SQL 튜닝, 그리고 로드 테스트까지 보았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손쉽고 간편하게 간단하게 DB의 성능을 관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DB 옵티마이저 기능들은 여기까지 보겠고요. 이제는 마지막으로 DB 체인지 매니저에 대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둘러볼 DB 파워 스튜디오의 제품은 DB 체인지 매니저입니다. DB 체인지 매니저는 DB 변경 관리 툴로서 주요 기능으로는 데이터 비교, 스키마 비교, DB 구성값 비교, 스케줄링, 데이터 마스킹이 있습니다. 그럼 실습을 통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DB 체인지 매니저의 첫 화면입니다. 우선 처음으로 둘러볼 기능은 스키마 비교 작업입니다. 스키마 비교 작업은 스키마 컴패리슨 잡에서 마우스 오른쪽 키로 Create New를 통해 작업을 하나 생성을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키마 비교의 대상이 될 데이터 소스를 드래그를 통해 스키마 컴패리슨 타겟에 올려놔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파인먼트 단계로 넘어와서 비교를 원하는 오브젝트를 알맞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 런 잡을 통해 스키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스키마 비교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한번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키마끼리의 비교의 결과 20%만 매칭이 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결과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보실 때는 Show Individual Result 버튼을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아까 Refinement 탭을 통해서 선택한 오브젝트들에 대한 비교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보시면 매치가 안 돼 있다, 매칭이 됐다, 그리고 오직 소스 데이터 소스에만 존재한다 라는 결과를 볼 수가 있고요. 그 아래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DDL문, 소스 DDL문과 타겟 DDL문을 보면서 차이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스키마를 간단한 단계를 통해서 비교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기능을 이 스키마 정보를 동기화시키시고 싶으실 경우에는 제네레이터 싱크 스크립트를 통해서 동기화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스키마 비교 결과를 리포트로도 생성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데이터 비교라든지 아니면 DB 구성값 비교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데이터 비교를 하실 때는 데이터 마스킹이라는 기능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 값을 보존하고 싶으실 경우에 이 데이터 마스킹 기능을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스키마 비교, 데이터 비교, 그리고 DB 구성값 비교 작업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DBMS 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DBMS와도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아카이브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카이브 작업은 DB 구성값과 스키마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스키마 아카이브 작업을 한번 실습을 통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으로 크리에이트 뉴를 통해서 스키마 아카이브 작업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카이브라는 것은 현재 시점에 있는 스키마 정보라든지 아니면 DB 구성값을 저장을 해 놓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카이브 파일로 저장을 하고 싶은 오브젝트를 적절하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Run Job 버튼을 통해서 아카이브 파일로 지금 현재의 스키마 정보를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카이브 파일 같은 경우는 저장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장은 컨트롤 S라든지 아니면 이 저장 아이콘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아카이브 파일이 하나 저장이 되었습니다. 이 아카이브 파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분산 DB를 사용하고 싶으실 경우에 사용을 하고 계실 경우에 표준이 되는 하나의 DB 구성값이라든지 스키마 정보를 아카이브 파일로 남겨두고 그 이후에 동일한 DB라든지 아닌 다른 DBMS의 DB와 비교를 하실 때 사용을 하시면 유용합니다. 그럼 이 아카이브 작업을 통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다시 스키마 비교 작업을 통해 스키마 비교 작업을 하나 생성을 하고요. 여기서 스키마 비교 작업을 할 시에 유즈 아카이브 옵션을 통해서 지금 방금 생성을 한 아카이브 파일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현재의 아카이브를 저장을 해놓고 그 아카이브 파일을 비교 작업의 기준으로 만들어 놓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스케줄링 기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줄링 기능은 위쪽에 보시면 이 스케줄 잡을 통해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원하는 작업을 스케줄러에 저장을 해놓고 일정한 시점에 자동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게 작업이 실행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줄 잡 버튼을 이용을 해주시면 이렇게 잡 스케줄러가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서 원하시는 작업을 알맞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이용을 해주시면 윈도우 스케줄러에 저장이 되면서 지정한 시점에 자동적으로 해당하는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왼쪽 편에 보시면 Generate Command Line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스케줄러와 동일한 기능인데 이거는 하나의 작업이 아니라 여러 개의 작업을 배치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작업을 여기에 애드 버튼을 통해서 등록을 해주시고 스케줄러로 일정을 잡아주시면 지정한 시점에 여러 개의 등록한 작업이 자동적으로 실행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DB 체인지 매니저의 주요 기능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비교 작업으로는 데이터 비교, DB 구성값 비교, 스키마 비교를 할 수가 있고요. 원하는 정보의 현재 시점에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아카이브 작업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시점을 저장을 해 놓아서 자동적으로 돌 수 있게 하는 스케줄러 기능까지 한번 보았습니다. 모든 DB 체인지 매니저에서 진행한 작업 같은 경우는 레포트를 생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손쉽게 작업 결과를 레포트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엠바카데로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툴인 DB 파워 스튜디오의 제품군들을 하나씩 보았습니다. 제품에 대한 자세한 자료사항은 대부기어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제품을 다운로드 받고 싶으신 경우에는 엠바카데로에 들어가서 프리 트라이얼로 통해 다운을 받아 실행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연을 맡은 손보라였습니다. 여기서 시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보라 주임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연은 어떻게 재밌게 보셨습니까? 네, 엠바카데로는 DB 설계부터 응용 개발 관리까지 굉장히 넓은 커버리지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성 증가를 위해서 멀티 플랫폼 전략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고요. 이것은 여러분들의 IT 환경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계속 질문을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최대한 답변을 드리고요. 이러한 질문들과 이번 동영상은 tech.debugear.co.kr 저희 기술지원 홈페이지에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향후에 언제든지 참조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으로써 온라인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